네, 스몰캡 연구소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스몰캡들이 좀 대형주에 비해서 선전하나 싶었는데 지금 탄력은 좀 둔화가 좀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주를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면세점을 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제 LIS라고 하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IS. 사실 좀 관리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왜 들고 오시게 되셨죠?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은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에 200억 원대 좀 큰 손실을 좀 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자산 대비 50% 이상의 적자를 내면,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사가 자산이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재작년에 한 200억대 이상의 손실을 2년 연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관리 종목에 좀 지정이 됐고, 작년에 2015년도에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나오면 관리 종목에서 이제 탈피가 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장비 업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와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장비 쪽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2014년도에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했었고요. 근데 이제 2015년부터 이 회사가 이제 변모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를 하게 됐냐면 이제 사후 면세점을 시작을 좀 하게 됐고요. 뭐 대보코리아라는 여러 가지 이제 매장들을 인수를 하면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면세점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2015년도에 대규모의 흑자를 성공을 좀 한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선 이제 사전 면세점과 사후 면세점을 간단하게 좀 비교 설명을 좀 드리고 회사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전 면세점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관세나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 등이 전부 다 이제 면제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사후 면세점은 요런 게 이제 다 붙어서 판매가 되지만 이제 그 공항 쪽에 가보면 이제 환급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환급을 세금을 다 환급받고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 면세점보다는 이제 사후 면세점이 더 특화된 업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네. 최대 면세점 뭐 수혜 종목으로 좀 꼽히는 그 종목이 아닌가 싶고, 네. 올해 바로 이제 4분기 지난해 4분기 실적 나오면 관리 종목에서도 이제 탈피가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네. 밸류에이션 전구 몇 개 켤 수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이제 전구 3개를 우선은 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그 밸류에이션의 규모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2016년 예상 실적 대비 PER 밸류에이션은 한 6.9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업체가 이제 IT 업체였고, 근데 이제 IT 쪽이 3분기까지 누적으로 굉장한 흑자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3분기까지는 IT 쪽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중국 면세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호텔신라나 신세계, 두산이 이제 그 사전 면세점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전 면세점과 상장사 중에는 사후점 면세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매력도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회사를 탐방하고 나서 좀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 IT 쪽은 2015년이 굉장히 좀 좋았었어서 어떻게 보면 200억 원대 지금 흑자를 3분기 때 기록했지만, 작년까지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사실 장비 업체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수주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평가하거나 아니면 할증받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호텔신라가 거의 엄청나게 많이 깨진 지금 주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30-40배 정도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줬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면세점이 굉장히 좀 입찰이 많이 되면서 이게 이제 경쟁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반론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영위를 우리가 감안을 좀 해본다면 면세 섹터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약간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뭐 현대백화점이나 유통업체들과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한 평균적으로 한 밸류에이션 한 10배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저는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은 싸지만 지금 면세점 쪽에서의 경쟁 과잉을 시장에서 좀 반영하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중에 3개. 네.
아주 높은 점수는 좀 아니에요. 일단 네. 보수적으로 밸류에이션 점수를 좀 매겨주셨는데, 네. 뭐 성장성을 살펴본다면 레이저 사업도 지금 뭐 실적이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신사업이 네. 말씀해 주셨던 면세점 쪽은 성장성이 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성장성의 점수는 좀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전국 몇 개 킬까요? 네, 성장성 같은 경우도 이제 전구 3개를 우선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회사의 투자 시점이 2016년보다는 2015년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 회사가 굉장히 좋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IR에 좀 참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 쪽이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의 이제 외국인들도 매매를 좀 했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작년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거의 연초 대비 한 4배 정도가 올랐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적도 그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왔었습니다. 2014년도 때 매출액이 369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50억 원대 적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 예상이 매출액이 1,450억 원이라서 대략 매출액만 보면 4배 이상이 늘어나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흑자 전환이 거의 400억 원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턴어라운드가 나왔었고 2015년도와 2016년을 비교해 보면 약간 이제 성장성이 약간 좀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격한 시세는 2015년에 다 나왔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레이저 사업부도 이게 디스플레이 글라스를 이제 커팅하는 사업부기 때문에 요즘에 OLED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많이 수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성장성 자체는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서 가장 크게 나왔었고 2015년에서 16년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긴 하지만 성장성 자체는 약간 좀 미미해진다. 좀 이것을 좀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14년 248억 원 네. 손실에서 좀 올해 거의 뭐 지난해 한 300억 정도 이제 순이익으로 돌아서는 그 모습이었고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겠지만 일단은 최고의 성장기는 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네. 그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이템을 좀 봐야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어쨌든 이 기업에서 삼고 있는 게 바로 면세점 쪽인데 이 아이템 좀 어떻습니까? 네, 아이템도 우선은 전국 3개를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뭐 아이템 부분에서는 이제 IT 쪽에 수주를 받는 OLED 장비 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신사업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뭐 이제 면세점을 신사업을 해서 이제 의미 있는 매출을 지금 찍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게 뭐 화장품이나 다양한 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포커스는 지금 면세점인 것 같고요. 근데 면세점을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메르스라는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좀 그 부분들 때문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추이가 굉장히 좀 고성장하다가 굉장히 좀 많이 꺾인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시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감해서 좀 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메르스가 분명히 좀 타격이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도 약간 좀 슬로우한 흐름이 실적이 좀 예상이 되는데 아이템 부분에서 우선 다변화한 거는 이제 확실하게 좀 됐고, 근데 이제 요 업황 자체가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그 아이템이 속해 있는 전방이 지금 굉장히 좀 약해졌다. 요 부분들이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변화가 되고 있고 지금 글라스 커팅 쪽에서도 이제 장비 수주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나 아직까지는 약간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다. 좀 그리고 이제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도 경쟁이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사실 면세점이 굉장히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면세점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황이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부진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아이템을 담고 있는 그 업황이 좋지가 못하다. 지금 네. 사실 그래도 메르스 그 이후에 회복기에는 있거든요. 네. 그래도 업황 점수를 많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우선은 뭐 이제 업황 점수를 제가 전구 2개를 우선은 켜왔는데
업황은 이제 메르스라는 큰 변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출입국자 수가 굉장히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업황이 좀 좋으려면 중국인들이 몰려와야,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아웃바운드에서 여행객을 끼고 들어와서 이 회사들의 이제 매장에 의무적으로 좀 방문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매출을 좀 해주는 구조인데, 지금 중국인들이 사실 초기에 고성장할 때는 돈을 막 썼습니다. 막 썼는데 요즘에는 사실 막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스마트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격 비교를 슬슬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는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단가가 조금씩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돈을 많이 써주면 될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업황을 굉장히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텐데, 최근에 중국인들이 이제 가격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이후에 어떤 변곡점에 지나고 나서 중국인들이 회복되는 것도 아직 약간은 좀 더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황은 약간 좀 안 좋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네. 상당히 좋은 종목이구나라고 귀 기울여 들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투자 전략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 거죠? 네, 저도 뭐 사실 뭐 이제 IR을 가거나 이제 탐방을 갈 때 뭐 좋다 하는 회사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가 확인을 해볼 때도 있고요. 정말 좋은 회사는 투자할 만하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온 부분들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은 리스크는 저는 이제 경쟁이 과잉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인들이 뭐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전히 뭐 앞으로도 2016년에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면세점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편의점, 요즘에는 뉴스를 보니까 이제 편의점 업체들도 이제 사후면세점을 좀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의 경쟁 과잉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2016년 EPS 대비 8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8배는 자, 호텔 신라가 지금 한 16배 정도 받고 있고요. 신세계나 두산그룹주가 한 10배 정도의 내외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브랜드력을 조금 보면 브랜드는 약간 좀 미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할인을 좀 적용을 해서 8배를 적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PR이 6.9배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조금 정도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는 24,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한 19,750원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뭐 네. 매수 가격은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한 6, 7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부담은 크게 없다,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몰캡 연구소 오늘은 LI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했습니다.